그 오늘 시계는 네. 어떤 시계인지 한 번만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거의 한 10개월 만에 구매를 한 것 같아요. 그만큼 최근에 사실 논문이 안 나왔어요. 네, 이게 좀 아쉬운 일인데 제가 원칙적으로 시계 되게 좋아하는데 사지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것에 프리맥의 원리 같은 거를 적용해야 될 것 같아서 논문이나 책이 나왔을 때만 기념으로 이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그래야 좀 보상이 될 것 같아서. 한동안 논문이 너무 안 나와가지고 사실 못 구하고 있었는데 네, 이번에 이제 드디어 출판이 되어서 축하드립니다. 정말 오랜만에 구입을 하게 됐어요. 자, 카시오고요. 한동안은 사실 일본하고 관계가 좀 안 좋아서 일본 시계를 잘 안 사긴 했었는데 뭐 그냥 이제 새 정부 들어서서 관계도 많이 정상화되고 그래서 워낙 또 가성비로 좋은 시계고 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얘는 뭐 이제 뭐 공식적인 모델명은 있어요. 근데 저도 잘 모르고 여기 있네요. 모델 넘버 3744인데 뭐 그게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보통 이제 별명이 훨씬 중요하죠. 얘 이제 별명은 보통 이제 카프러치라고 부르는데 혹시 왜 그런지 짐작이 가세요? 카플워치요? 네. 뭔가 얻어타는 그런 거 있는 거 그런 뜻은 아니고요. 아니 이제 카시오는 카시오인데 뭘 많이 닮았어요, 디자인이. 이게 애플워치를 많이 닮았거든요. 그래서 카시오가 만든 애플워치다라고 해서 카플워치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그 카시오 바탕이 검은색이어서 좀 더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뭐 많이 의식을 하고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요? 카시오가 좀 그런 식으로 좀 접근하는 모델을 많이 만드는 것 같아요. 네, 카시오가 좀 되게 시계 디자인을 좀 유쾌하게 하죠. 네. 너무 힘주지 않고. 주변에 동그라미 두 개가 있는데 이거는 또 어떤 걸 의미할까요? 얘는 이제 얘가 요일이고요. 여기 이제 날짜입니다. 그리고 가운데가 달의 모양이에요. 지금 형상. 지금 현재 달의 문 모양인가요? 페이지라고 현재 달의 형상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세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그럼 상현, 하현 이런 형태를 알 수 있는 네. 지금 뭐 보름달인지 이런 게 이제 달의 크기가 달라져요. 돌면서. 아날로그의 맛이 있는 모델이네요. 대신에 이제 날짜를 잘못 맞추면 말짱 아무 의미가 없죠. 얘는 그냥 이게 와이파이 뭐 데이터 접속만 되면 바로 정확한 시계를 주겠죠. 여긴 그럽니다. 저는 되게 아날로그 시계를 좋아해서 실은 이제 애플워치나 요즘 뭐 스마트워치 시대가 오긴 했는데 많은 분들이 사실 좋아하시죠. 근데 뭔가 이렇게 선뜻 글로 못 가겠더라고요. 좀 아날로그 옛날 사람이라서. 그렇게 하는데 또 가끔은 모두가 애플워치를 차고 있는데 되게 좀 소외감이 느껴질 때도 있기도 해요. 그래서 약간 그럴 때는 뭔가 나도 같은 흐름에 있어라는 해서 디자인은 상당히 애플워치적인 면이 있지만 그냥 아날로그 시계를 그대로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얘랑 마련해 봤고요. 또 다른 이유는 사실 이번 연구가 EMA를 한 연구거든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이제는 매일매일의 삶에서 어떤 환자분들의 데이터를 얻어내는 그런 연구들인데 결국은 이런 연구에 최적화된 건 스마트워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글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런 차원에서 뭐 나는 스마트워치 유저가 되진 않겠지만 뭔가 이 연구는 되게 스마트워치의 필요성을 강하게 어필하는 그런 연구다 보니까 약간 애플워치의 느낌이 물씬 나는 그런 시계를 하나 사고 싶어서 카시오에서 보통 카시오 애플워치, 뭐 카플워치라고 불리는 얘를 한번 구매해 보았습니다. 안 그래도 연구에서도 웨어러블 기기를 또 사용해서 했더라고요. 네. 정말 이 논문의 게재 기념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제 앞으로 이 부분이 되게 큰 전환점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계 업계도 아날로그 시계와 이런 스마트 시계라는 것에 대한 되게 큰 지금 대립점에 서 있거든요. 우리 연구도 보면 아날로그라면 어떤 걸까요? 직접 이제 막 카드 보여주고 그렇죠, 맞아요. 과제 시켜서 사람이 하는 이 방식이 있고 향후에 그냥
정말 이걸 이제 패시브 센서라고 하는데 나는 특별히 답을 한 건 없고 갖고만 다니는데 네. 많은 내용들이 나에 대한 정보가 송출이 되는 뭐 그런 방식들도 있겠죠. 또 뿐 아니라 뭐 내가 응답을 하더라도 이제 종이나 도구가 아니라 그냥 여기에서 쉽게 답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앞으로는 우리 심리학 쪽에서도 되게 중요한 연구 방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뭔가 마음을 준비한다는 차원에서도 한번 뭐 핑계 김에 뭐 마련해 봤습니다. 교수님 혹시 개인적으로 애플워치를 선호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따로 있으신가요? 아, 네. 첫째는 일단 충전 이슈고요. 네. 네, 이게 계속 뭔가 꽂아 너무 불편한 것 같아요. 그냥 아날로그 시계들은 뭐 오토매틱들은 그냥 차고만 다니면 네. 뭐 무궁무진하게 다 타고 또 배터리 형태라고 하더라도 배터리 뭐 3, 4년에 한 번만 갈면 되거든요. 네. 이거 거의 매일 꽂아야 되잖아요. 정말 이거 너무 사람을 종속시키는 느낌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시계 애호가 입장에서는 딱 너무 제한된 사각형 디자인의 내 모든 사실 이제 이 시계라는 거는 시간을 보는 의미는 이제 별로 없고 되게 패션 센스적인 측면, 액세서리적인 측면이 강한데 액세서리를 하나로 고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유도를 완전히 이제 잃어버려야 된다는 차원에서 좀 그게 선뜻 그렇게 기분이 좋지는 않습니다. 뭔가 이제 이전에 시계 소개해 주셨던 영상들을 봤는데 그래도 뭔가 오늘은 카시오니까 저희도 접근성이 조금 있는 모델 같아서 아, 물론입니다. 네. 그래서 뭔가 좀 사고 싶은 마음이 드는 영상. 아, 이전에 보셨던 것들도 대부분 접근성이 있어요. 네. 그래도 해당 시기는 뭔가 이 심리학 연구에서 이제 객관성, 이 간편한 측정뿐만 아니라 객관성까지 확보하는 연구가 앞으로 주류가 될 거라는 그런 거를 좀 나타내는 시계 같아서 더 상징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우리의 방향성일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시기가 멀지 않았다 정말. 네. 네. 네, 그러면 본론인 논문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보자면 이번에 교수님께서 지도해 주셨던 경조성 성격 집단의 수면의 질이 정서 불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이 논문이 드디어 5월 5에 이제 출간된다고 들었습니다. 아주 2월 5에 2월 5에 출간됩니다. 출간된다고 2월 5에 그럼 출간된다고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축하 먼저 드립니다. 아유. 네. 얼마 만에 논문 게재인가요? 이 연구 종료되고 한 2년 반 정도 걸렸죠. 네. 뭐 이렇게 걸릴 건 아닌데 아무래도 우리 일저자 선생님께서 병원 수련을 받다 보면 이 병원 수련이 뭐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많이들 거의 이제 본인의 수련이 끝날 때쯤이 아니면 현실적으로 논문 정리를 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기는 해요. 뭐 그러다 보니까 좀 시간이 걸렸고요. 사실은 바로 출판을 했으면 훨씬 좋았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렇다면은 좀 더 되게 당시로서는 상당히 좀 혁신적인 연구였기 때문에 좀 국제학술지 같은 데에도 충분히 실릴 수 있지 않았을까 뭐 그런 점에서 상당히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뭐 어쩌겠습니까. 학생의 또 일정 우리에게는 또 수련과 자격증을 받는다는 과정도 매우 소중하니까요. 뭐 서로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양해가 필요한 거겠죠. 네, 이렇게 앞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논문도 쓰는 이제 저희의 입장에서 궁금한 게 몇 가지 있어서 인터뷰를 요청드리게 되었습니다. 몇 가지 간단한 질문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논문을 읽어보니까 무척 흥미로운 주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수면의 질이 정서 불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이 있고 이제 특히 경조증적 성격에서 그러한 영향이 특히 두드러진다는 것이 좀 신기했는데요. 혹시 이러한 연구 주제를 생각해보게 된 계기가 혹시 있으실지 교수님께서 임상 현장에서 오래 계셨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필요성을 느끼셨던 건지 아니면 혹은 선행 연구에서 공백을 느끼셨는지도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저는 양극성장애에 되게 관심이 많은 연구자예요. 어쩌다 보니까 좀 그렇게 됐는데 주변에 상당히 밀접했던 많은 지인들이 발병을 하시는 걸 되게 무기력하게 지켜봤어요. 되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되게 느낀 게 있어요. 어떻게 내가 이 분야를 공부한다는 사람인데 이렇게 무력하게 한 사람이 발병이 되고 변해간다는 거를
지켜볼 수밖에 없구나 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아무것도 안 돼 있는 거야.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이거를 뭔가가 잘 만들어져 있다면 내가 그냥 그런 이런 거 해보세요 혹은 이런 약을 드세요라고 하면 더 이상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거죠. 그냥 한 사람의 삶이 망가져가는 거를 상당히 수동적이고 무기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게 제 인생에선 되게 중요한 메시지가 됐던 것 같아요. 아직 할 일이 많구나. 저는 그래서 연구에 대해서 주제를 생각할 때도 늘 그런 부분을 최우선으로 보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우리가 모르고 있고 되게 시급한 내용인가. 그러니까 굳이 안 해도 되는 연구를 단지 내가 졸업하기 위해서 혹은 실적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연구는 적어도 임상심리학자에겐 적절하지 않은 선택인 것 같아요. 우리는 정말 필요해서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많이 이제 궁금했던 게 이 사람들 이렇게 발병도 하고 때로는 재발도 많이 하는데 근데 또 신기한 건 중간에 멀쩡할 때도 좀 있거든요. 그럼 이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면 정말 좋을 텐데 그게 쉽지 않은 거죠. 어떻게 하면 유지를 그냥 시킬지 괜찮아졌을 때 혹은 위험 사인은 뭔지 위험하려고 했을 때 뭔가 막아서 그러면은 재발을 막을 방법은 혹시 있는 거 아닐까 라는 부분이 늘 궁금했었는데 그러려면 이제 재발의 과정이 어떻게 되어가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근데 이제 그래서 그걸 찾다 보니까 이 시점에선 되게 많이 사람들이 이제 얘기했던 게 결국은 수면이라는 혹은 좀 더 나아가면 일주기 리듬이라는 이런 어떤 사람의 생활 리듬과 기분과의 관계에 대해서 당시에 되게 많은 이제 의문과 토론과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연구를 해봐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근데 이제 집단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는 막상 환자 집단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되게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환자라는 분들은 정말 힘들어서 오신 분들인데 이분을 우리의 어떤 연구의 목적으로 온전히 투입한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죠. 그리고 이제 환자분들이 동의를 해주기도 어렵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환자분들은 너무 많은 삶에 많은 짐과 또 온갖 사고가 생기세요. 이분들을 우리가 딱 원하는 어떤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 잘 통제된 환경으로 끌고 와서 관리한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은 거죠. 더군다나 지금 아직 충분히 검증되지도 않은 왜 우리가 보통 연구를 임상 연구를 할 때는 제일 먼저 하는 게 동물 연구부터 하고 이게 상당히 검증이 되면 그 단계별로 더 위험한 쪽으로 넘어가게 돼 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뭐 동물 연구도 많이 부족하긴 하지만 조금 더 정상적인 기능을 해서 우리가 이런 연구에 참여를 시켜도 이분들의 삶에 그렇게까지 큰 어떤 해가 되지 않는 분들에게서 먼저 이런 주제들을 충분히 좀 연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특히 이제 심리학과 입장에서 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환자들이 입원하는 장소는 아니잖아요, 여기가. 뭐 그러다 보니까 더 이제 이런 주제에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아요. 듣다 보니까 연구를 이제 준비하는 입장으로서 정말 연구를 위한 연구 이런 것들을 경계해야 되고 진심으로 좀 필요한 현장에서 필요한 연구가 무엇일지 생각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이번 연구 결과와 관련해서 해당 연구에서 가장 의미 있다고 느끼신 결과가 있다면 무엇이고 또 학회나 저널에서 어떤 연구 결과를 주목할 수 있을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뭐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예측 가능한 결과기는 해요. 그러니까 수면이 안 좋은 사람들이 아마도 기분도 불안정하고 기분도 되게 우울할 것이다. 실제로 이건 충분히 예측은 가능하고요. 임상적으로 봤을 때는 또 우울장애 진단에 주요 우울사표 진단에 보면은 사실 우울한 기분과 수면장애가 진단 기준에 같이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 우울증 환자들은 대부분 두 모습이 같이 나타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냥 연구를 하지 않아도 둘의 관련성은 어느 정도는 충분히 짐작은 가능하죠. 근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얘기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둘의 관련성이 있긴 한데 그것이 그냥 우울해지면서 생기는 동반적인 어떤 현상인 건지 아니면 무엇이 무엇을 이끌어내거나
혹은 무엇이 무엇보다 훨씬 더 먼저 생기는 어떤 경고 신호인지 이런 것들은 이제 얘기가 다른 거죠. 임상에서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예 기초과학에서는 그게 큰 의미가 없을지 모르겠지만 임상에서는 되게 중요한 거죠. 아, 이분이 재발을 한다? 그걸 좀 일찍 알아볼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나? 라는 것들은 되게 중요한 내용들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이제 궁금해했던 건 둘이 그냥 이제 상관관계를 그냥 시간 따지지 않고 보면은 많이 나오죠. 당연히 수면장애 있는 사람이 기분도 안 좋아요. 그게 아니라 수면에 문제가 있는 만큼 그 비율에 맞춰서 기분도 떨어지거나 불안정해지는지 이것에 대해서 여기 시간이라는 관점을 두고 둘 사이에 되게 역동적인 관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분석을 해본 게 이 연구의 가장 큰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수면이 좀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 기분에도 변동이 있어. 수면 먼저 좀 교란이 일어나고 기분이 그것에 따라오면서 문제가 발생해 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 사람이 잠을 좀 못 자기 시작하네라는 것만으로도 조금 더 시간을 벌 수 있는 거죠. 선제적인 대응이 가능하다는 면이 본 연구가 가지고 있는 되게 큰 의의인 것 같아요. 안 그래도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재발까지 좀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좀 실마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연구지 않았나 싶네요. 확실히 러프하게 보면 변인들끼리의 관계가 예상이 가지만 말씀해주신 것처럼 세밀하게 더 들어가 보고 시간이라는 개념도 추가해 보면 확실히 임상 현장에서 특히 중요한 역할이 될 수 있지 않은 주제인가 싶기도 합니다. 확실히 뭔가 유의한 결과 이런 것만 나왔다는 거에 주목을 하는 게 아니라 연구 결과의 의미나 말씀해 주셨던 현장에서의 활용성 이런 거에 주목을 하는 분위기인 것 같기도 합니다. 저희도 연구 진행하고 논문을 쓸 때 임상 분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특히 고려해서 연구를 진행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만약 교수님께서 과거로 돌아가셔서 이 연구에서 딱 한 가지만 바꿀 수 있다고 한다면 어떤 것을 바꾸고 싶으신지 궁금합니다. 딱 한 가지. 네. 딱 한 가지만 바꿔야 한다라고 하면 제가 해보고 싶은 것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왜 잠을 못 자게 됐는지가 없어요. 그걸 하나 좀 같이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잠을 못 자게 된 게 그냥 나는 아무 일 없었는데 발병 때가 되다 보니 그냥 마치 지진이 일어나기 직전에 막 새들이 다 도망가고 이런 것처럼 그냥 잠을 못 자게 되는 건지 어쩌면 나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의 선택이 이 잠의 문제를 건드리고 이 잠이 또한 기분까지도 연관이 되는 건 아닌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불면까지의 과정이 좀 모호하네요. 네. 그래서 특히 통제 가능한 심리학자 입장에서는 본인 혹은 우리 심리학자들이 통제하고 뭔가 예방해 줄 수 있는 그 선에서의 어떤 출발점이 혹시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물론 뭐 수면의 교란이 있을 때 잠을 잘 주무세요.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거긴 해요. 향후 연구에서는 이런 것들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때 수면제 처방을 잘한다던가 아니면 수면 위생 관리를 하고 되게 좋은 환경에서 잠을 자게 해서 수면 시간 이런 거 깨는 시간을 맞춰줬더니 발병을 잘 안 하더라라던가 이런 것들을 우리 확인해봐야겠죠. 이거 되게 중요한 연구긴 한데 그뿐만 아니라 왜 수면이라는 문제가 교란이 시작되는가 라는 것도 좀 알아봤으면 좋지 않았을까. 물론 근데 그것은 지금 저희가 이제 후속 연구로 많이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라서 뭐 그 부분이 뭐 아쉽다기보다는 뭐든지 연구는 한번 해서 해봐야 아쉬움이 생겨요. 처음에 모든 걸 완벽하게 구성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확실히 오늘 답변을 통해서 저희가 그 연구 소스들을 좀 얻어갈 수 있는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연구 꿈나무 학생들, 저희뿐만 아니라 이 유튜브를 보시는 시청자분들의 이제 꿈나무 학생들이 있을 텐데 그분들께 한 가지 조언을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연구라는 거는 정말 알고 싶고 정말 필요하고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도전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임상심리학의 많은 학생들을 보다 보니까 이 연구라는 과정이 그냥 뭔가 내가 자격을 받고 졸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냥 하라니까 마지못해서 지나가는 과정처럼 생각하는 분들도 의외로 적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렇다면 우리가 하는 이 과정들은 너무나 사실은 쓸모가 없는 거잖아요. 실제로 학회를 갔을 때 너무 안타까웠던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막 구연 발표든 포스터든 봤을 때 아, 이 친구는 정말 이런 게 궁금할까? 이걸 정말 알고 싶어서 했을까? 아니면 그냥 이게 제일 간단해 보여서 한 걸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인류는 항상 근본적으로는 호기심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 호기심이 어떤 진실한 열정을 만나서 새로운 지식을 창출할 때 그 가치들이 이제 발견되는 거죠,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내가 정말 궁금하고 정말 알아보고 싶은 그런 정말 열정이 생기는 것들을 좀 파헤치는 그런 우리 임상심리학자들이 많아져야 뭐 우리 인류의 정신 건강에도 기여를 할 거고 또한 좁게는 우리 분야대에도 더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하고 싶은 연구들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못해 하는 연구들을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조언을 많이 얻을 수 있었는데요. 이제 연구 꿈나무인 저희에게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저희도 뭔가 이렇게 임상 현장이나 학회 전반 그리고 인류에게 도움이 되는 연구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이 지도를 부탁드리고요. 저희도 나중에 이제 논문이 이렇게 출간되어서 그때는 인터뷰어로 인터뷰를 하는 자리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보라매 병원에서 그 3년 수련을 마친 임슬기라고 하고요. 저는 저희 대학원에 23년도에 졸업을 했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교내 연구 위주로 참가를 했기 때문에 저는 기분장애, 특히 양극성장애 위주로 연구를 많이 들어갔던 것 같고요. 제 주 연구 분야도 양극성장애랑 수면 이렇게 좀 서로 간의 복잡한 상호작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교내 연구팀에 있었기 때문에 비교적 다른 연구팀들보다는 조금 더 논문 주제 선정에 있어서는 조금 더 자유로웠던 것 같고요. 교수님께서 아무래도 기분장애나 양극성 장애 관련한 연구를 진행하고 계시고 특히나 이런 양극성 장애 발병에 대한 기전에 관심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거기 안에서 가장 핫한 주제였던 수면에 초점을 맞춰서 연구를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논문 주제를 선택한 이유는 기존의 그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은 보통 자기보고 위주로 많이 진행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수면이나 정서의 관계를 다루는 데는 사실 뭐 회고적인 부분이나 뭐 자기보고에 의존해서 하다 보면은 한계점이 많아서 그걸 좀 보완해서 연구를 하고 싶었고 특히나 수면하고 정서는 사실 매일 변화하는 거이다 보니까 뭐 일상생활에서 그리고 실시간으로 좀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해당 주제를 선택을 했습니다. 저희 연구는 그 성인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경적성 성격 고위험군하고 일반군을 나누어서 2주간 생태 순간 평가라고 해서 매일 변화하는 이런 데이터들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과 웨어러블 기기를 활용을 해서 수면과 데이터를 수집을 했고요. 주요 결과는 경적성 성격 고위험군은 이제 일반군에 비해서 수면 잠재기와 입면 후 각성 시간이 더 길고 총 수면 시간하고 수면 효율성은 낮은 걸로 나왔고요.
부정적 그리고 긍정적 정서를 더 강하게 경험하고 정서 불안정성도 더 높게 나타나는 걸로 나왔습니다. 특히나 수면의 질이 낮으면 부정정서나 정서 불안정성을 높이고 긍정정서를 낮추는 경향이 있었고 이러한 관계는 경조성 성격 고위험군에서 조금 일반군보다는 훨씬 더 강하게 나타나는 영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는 양극성 장애에서 수면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조금 강조하는 부분이 될 수 있겠고 이런 수면의 변화는 기분 사파를 예측하고 증상을 촉발하는 데 위험 요인이 될 수 있겠다라는 함의를 좀 가질 것 같습니다. 저희 연구 결과를 통해서 수면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이 정서 기능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조금 더 임상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개인의 수면 패턴 변화라든지 정서 변화를 일상생활에서 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는 웨어러블 기기라던가 생태순간 평가 방법은 조금 더 환자 혹은 개개인의 개별화된 맞춤형 치료 전략을 수립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가장 아쉬운 점은 아무래도 표본의 한계가 조금 컸었던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제가 임상적 활용법에 대해서 주의할 점을 말씀 안 드렸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연결지어서 저희 연구는 아무래도 비임상 집단, 그리고 경소성 고위험군, 그러니까 양극성 장애를 사실 진단받은 분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결과를 양극성 장애 환자분들은 직접적으로 일반화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정서 불안정성을 저희가 조금 더 신뢰롭게 측정하기 위해서 여러 번 하루 사회로 정서 일지 측정을 했는데, 이게 제가 논문 피드백을 받을 때는 좀 더 많은 횟수로 측정을 했다면 더 좋았겠다 이런 피드백도 받았어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미묘하고 급격한 기분 변화를 포착하기에는 이 측정 횟수가 좀 충분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것들을 조금 더 보완해서 추후 연구가 나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네, 가장 컸던 거는 이제 참가자들 분들의 어, 꾸준하게 참여하는 걸 독려하는 거 그게 제일 어려웠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가 만약에 이 연구에 참여한다고 하면 웨어러블 기기도 계속 차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일지도 보내드리면 일지도 계속 응답을 해야 되고 하니까 굉장히 귀찮은 작업이잖아요. 하루에도 막 네다섯 번씩 물어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에서 꾸준하게 참여하실 수 있도록 좀 독려하는 과정이 가장 힘들었고 흥도 높이기 위해서 문자 알림도 드리고 피드백도 지속적으로 제공을 했지만 약간 누락이 되거나 놓치거나 하시는 분들도 좀 계셔서 나중에 데이터 분석할 때 좀 꽤나 고생했던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웨어러블 기기를 활용을 했다 보니까 이 기기에 대해서 저희는 이제 익숙하긴 하지만 다른 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 좀 하루 날 잡아서 교육도 해야 됐었고 특히나 수면 관련된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또 있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수면은 이제 시각으로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인면 시간 그리고 총 수면 시간은 6시간이라고 하면 6 그대로 써도 되지만 몇 번 깼다, 언제 깼다 이런 수면 데이터들의 특성이 있는데 이거를 처리 가능한 연속형 변수로 변환하는 그 데이터 전처리 과정이 꽤나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선생님들도 나중에 수련을 가시겠지만 수련을 하면서 논문 투고하는 거는 꽤나 힘듭니다. 저도 병원 생활이 바쁘다 보니까 3년 차 마무리 때 이제 논문을 투고하게 됐는데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꽤 좀 더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학술지 투고하는데. 그리고 수련 수첩에 이 논문 투고된 걸 또 올려야 되는 것들도 있고, 이걸 또 인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시간들까지 같이 계산을 해서 학회 투고를 해야 된다. 최소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걸린다고 생각을 하고, 되도록이면 병원 입사 전에 하면 더 좋고, 안 되더라도 1, 2년 차 때 무조건 하는 게 임상심리 전문가를 따시는 데는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리비전을 받았을 때 연구 설계라든지 방법론에 관련된 피드백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연구 설계를 할 때 설계 초반부터 이런 것들을 연구자가 조금 꼼꼼하게 선행 연구들을 많이 참고를 해서 하면은 메이저 리비전이 나오더라도 내가 이 연구 주제를 위해서 보완하려고 했던 것들 잘 설명을 하면 논문 학회 투고에서도 좀 잘 넘어갈 수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도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마이너 리비전은 약간의 문제만 수정해서 제출하면 넘어갈 수 있는 수준인 것 같고, 메이저 리비전은 좀 여러 가지의 수정 사항을 좀 반영을 해서 한번 더 보자, 약간 이런 의미인 것 같거든요. 저도 힘든 연구자고 해서 딱히 말씀드릴 게 있나 싶기는 한데요. 저는 사실 이때 당시에는 제가 막 이제 연구를 할 당시에는 같은 모형을 많이 안 썼던 때였어가지고, 사실 새로운 연구 방법 그리고 새로운 연구 프로그램을 사용하는데 좀 많은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실험 연구이다 보니까 실험 연구에 대한 부담감도 굉장히 컸었던 것 같고요. 근데 저희 뭐 아시는 교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실험 연구 그리고 데이터를 배울 거면 가장 젊을 때 시작해라 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석사 때 이런 조금 실험적인 것들을 하면 이후에 졸업해서라든지 나중에 연구할 기회가 생기면 조금 더 유용한 자원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 생각보다 통계 프로그램이 요즘엔 더 잘 되어 있으니까 제가 할 때보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하시기에도 새로운 걸 도전해도 괜찮다라고 얘기해드리고 싶었습니다.